자, 시작할게요. 일단은 내 이름도 알려줘야지, 그러고 보니까. 같이 공부하겠으니 이름을 이렇게 됐고, 혹시 수화 했니? 한 번이라도? 네. 그렇구나. 자,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예은이가 누가 말했는데요? 누가 한 거야, 그러면? 제가 했어요. 그렇구나. 예은이는? 했어요.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됐습니다. 일단 함수부터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 한번 하고 역함수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가 무엇입니까? 함수는요. 함수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죠? Y는 AX. 뭐게요? 제가 맞춰볼까요, 한번 그러면? 뻥샷입니다. 함수 그 펑션 맞아. 영어로 펑션. 펑션. 아저씨 맞아요. 이게 뭐야 이거? 기능인데요. 우리가 뭐 기능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수 수학적으로 말하는 함수는 대응이에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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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함수는 대응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일단 집합이 나와요. 여태까지 원래 집합이라는 것을 안 배운 상황에서 중학교 때 함수를 먼저 배울 때는 약간 좀 막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게 있지만 지금부터는 집합을 배운 뒤라서 함수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자, x라는 집합의 원소가 예를 들어 1, 2, 3이 있고 y라는 집합의 원소가 4, 5, 6이 이렇게 있을 때 x의 원소 하나를 y의 원소 하나로 대응시켜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대응시켜준다, 짝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f라는 함수는 x의 집합의 원소를 y의 집합의 원소로 대응시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함수가 된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서는 다른 거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면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대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함수인데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겠죠. 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참고로 이런 함수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십니까? 상수함수. 그렇죠.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자, 잠시 뒤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함수가 있다는 거고, 이럴 때 우리는 요 x라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느냐?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함수는 여기에 있는 원소들로서만 정해진다는 의미로 정의된다, 정해진다.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정의역이라는 그 용어 안에는 뭐가 포함된 거야? 이미 집합이 포함된 거예요. 집합이라는 의미가 이미 정의역이라는 단어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친구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 공역은 4, 5, 6이 되겠죠. 자, 이쪽 함수를 기준으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f에다가 1을 넣으면 5로 대응된다. f에다가 2를 넣으면 6으로 대응된다. 이 하나하나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함수값. 함수값이에요. 아, 좋아요.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함수값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얘가 바로 치역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은 무엇이다? 집합이다 라는 걸 먼저 생각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이 바로 대응이고, 항상 정의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역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 네? 이거 안 보입니다. 가려집니다. 어디가 가려지니? 이거 칠판 안 보입니다. 아, 그대가 안 보인다고? 예. 앞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잘 피해서 한번 써볼게요. 좋습니다. 어디가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 요 부분이 안 보이겠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저기를 피해서 한번 써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되게 잘 네, 그리십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배운 내용은 뭐였냐면은 서로 같은 함수야. 서로 같은 함수. 배웠던 내용들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서로 같은 함수는 2개 이상의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 함수가 같으냐 다르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만약에 fx라는 함수는 뭐 x 플러스 3이다. 그럼 gx라는 함수는 2x다. 그럼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함수입니까? 아닙니다.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느냐?
문제에서 중요한 건 항상 뭐가 중요하다? 정의역. 정의역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정의역은 그냥 우리가 실수 전체라고 간주해도 괜찮지만 이건 당연히 다른 함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의역이 누구야? 3밖에 없어. 그럼 뭐야? 여기다가 3 넣었을 때도 6 나오고 여기다가 3 넣었을 때도 6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같은 함수의 의미는 일단 정의역이 똑같고 각각의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는 그거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르고 서로 같은 함수의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내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는 예전에 안산고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다음 중 서로 같은 함수는 무엇이냐? 이거 쓴 애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x를 넣었을 때 fx와 gx 즉 함수값이 서로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얘는 뭐냐? 방정식이라 이거야. x에 누굴 넣어야 얘네들이 같아지느냐를 의미하는 거고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표현은 f와 g는 똑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잠깐 얘기하자면은 아까 누가 여기서 상수 함수를 바로 맞춰줬어요. 훌륭합니다. 첫 번째는 1대1 함수예요. 아, 뭔가 좀 목이 아프다 했더니 이유가 있었어.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뭐 하루 정도는 그냥. 또 나갔다 오면 힘들거든요. 내일 뭐가 좋아하십니까? 목 아픈데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하기 싫은 이유가 있어. 혼납니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야 되거든. 기후행동 동행소득을 위해서 걸음수를 늘려야 되는데 핸드폰이 여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걷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에 8,000볼 걸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요즘 계속 못 걷고 있습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1 함수 정의 잘 기억해 주세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대우합니다. 네,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1대1 함수야. x에 들어간 친구가 다르면 당연히 그 함수값이 다른 친구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는 사실 두 개밖에 없죠. 1차 함수와 2차 함수.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1에 대한 함수가 어때? 2에 대한 함수가 어때? 다르지? 3을 넣을 때도 다른 값, 4를 넣을 때도 다른 값. 당연히 얘는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다. 1대1. 그런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0일 때도 0 나오고 4일 때도 0 나오죠. 얘는 0일 때도 0 나오고 4일 때도 0 나온다고. 분명히 0과 4는 다른 수인데 대입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부르고요. 다만 이것도 역시 그럽니다. 2차 함수는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x가 2 이상이다라는 표현이 추가된다면 즉 정의역을 제한한다면 그때부터는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요거만 그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얘는 뭐야?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함수에서 중요한 점은 언제나 정의역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런 거야.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함수는 당연히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같은 y값이 2개 이상 있으면 안 되니까. 반대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것도 1대1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y값이 2개 존재하니까. 그렇다는 것은 1대1 함수가 되려면 계속 올라가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다시 한번 말하면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이어야만 우리는 그것이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1대1 함수는 모두 증가함수이다.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함수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1대1 함수 맞죠? 그런데 1은 5, 2는 6인데 3은 4 계속 증가해요?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정의역이 어떠한 실수의 범위로 나올 때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는데 정의역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수들로 주어질 때는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요. 1대1 대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대1 대응은 뭐였습니까? 1대1 함수에다가
추가로 치역과 공격이 같은 거. 맞아요. 치역과 공역 같습니다. 전 저희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얘를 우리가 다른 게도 표현하는데요.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냐면 이 표현이 뭔가요? x 정역의 원소를 동민이 여기가 가려지는구나. 저거 문제인데 그냥 치워버리죠. 그럼 저 누가 봅니까? 빠르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저 샥샥하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쌤 저거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 아 왜요? 뭘 뭐가 선생님 메시지가 왔는데요. 지합시다. 자, x의 원소라는 것은 정역의 원소를 넣은 거. 요거 뭐라 불러? 정역의 원소를 함수에 넣은 거. 요거 fx 뭐라 불러? 연지원 이름아! 함수값. 그렇지, 함수값. 얘 함수값이야. 얘는 함수값이라고. 근데 함수값의 집합이니까 얘가 뭐야? 치워. 집합은 치역이라 이거. 그런데 걔랑 만약에 y랑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도 같은 함수. 1대1 함수이면서 그리고 그때 얘기했지만 사실 얘네 둘은 굳이 구분하지 않아요. 굳이? 예,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구분하지 않는데 이번 단원에서만 특히 이런 식으로 함수 정의역이 여러 개의 따로 떨어진 개체로 주어진 경우에만 구분하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누구 있어요? 항등함수가 있고요. 항등함수는 뭐다? 들어간 친구가 그대로 나오는 대표적인 항등함수 누구 있다? 당연히 fx는 x.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항등함수지만 다른 것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죠. y는 x제곱 항등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정의역이 0과 1로만 주어졌어. 그러면 0 되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지. 네. 얘는 뭐가 될 수 있다?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이번 단원을 공부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항상 정의역을 우리가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뭐죠? 상수함수. 상수함수. fx는 어떠한 상수로 나오는 거 또는 y는 상수로 나오는 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함수 칩니다. 참고로 x는 4. 얘는 함수가 아니죠. 아니죠. 근데 y는 4. 얘는 함수입니다.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기억하고 계십시다. 여기까지가 함수란 단원에서 쓰이는 내용입니다. 쌤 체크학 타임. 와, 지훈 저 오브 대박. 진짜 줄려고 그랬어. 아니 쌤. 중간에 여기 캡처한 게 없대. 좋아요. 쌤 저 근데 찍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합성함수인데요. 합성은 우리가 보통 무슨 얘기죠? 게임한 사람들 알 거 아니야. 합성은 뭐야? 합치는 거. 내가 조금 전 반에서도 합성함수를 얘기했어요. 합성함수는 왜 덥지? 아까는 안 더웠는데? 에어컨 켜요. 좋았어. 에어컨, 에어컨 그 노래 CF가 미친 듯이 들립니다. 네? 무슨 나- 말씀이신지 나태주 광고하는 거 몰라? 하이마트로가 이거 몰라요? 나태주는 시 시 아닌가요? 나태주 몰라? 시. 태권 트로트 나태주. 나훈아는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에어컨 틀까요? 네, 부탁해요. 이번에는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f와 y라는 집합에서 z라는 집합으로 대응하는 함수 g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f, 얘가 g. 얘네들을 그냥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냥 합성함수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할 때 주의할 점, 짠, 하나로 표현합니다. 누구부터 넣어줘? f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를 넣습니다. 먼저 넣는 것을 오른쪽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합성함수이다. 합성함수는 성질 뭐가 있냐? 첫 번째 합성함수 알 테니까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FG 합성과 GF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변지야, 너 함수 모른다며?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얘들아 잘 기억해야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칙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해야만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무슨 얘기야?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 번째, 먼저 얘네들부터 합성하고 마지막에 H 합성하나 옆에 선생님도 뭔가 좀 결합 법칙? 네, 이거는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 I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I, 알아요. 상수함수? 아니요. 항등함수. 이제 항등함수를 얘기하죠. 핸드 맞았죠? 그러니까 애 아니죠? 항등함수에 넣고 그 다음에 F를 넣으나 F에 넣은 결과를 항등함수에 넣으나 그냥 F나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항등함수를 합성한다는 의미는 약간 어떤 느낌이야? 항등함수 그냥 나온다는 거잖아. 나온 게 들어간 게 그냥 나온다는 거니까 약간 어떤 느낌으로 받으면 좋겠냐? 곱하기 1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곱하기 1의 느낌이야. 주어진 놈에다가 1 곱한 다음에 F에 넣으나 결과에다가 1을 곱하나 그냥 그대로 두나 상관없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항등함수와의 합성함수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그냥 항등함수다, 합성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제 역함수로 넘어갑니다. 셋이 하나요. 너네 셋이 앉는 거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좀 모여가지고 안 뜯을게요. 안 떠들어요 우리. 야 방금 전까지 떠들었잖아. 아니요, 나머지 거예요. 맞아요. 담요 같이 넣자고 얘기한 건데. 그리고 새로운 친구는 이 책 구매하는 게 좋아요. 있어요. 이거 슈루책. 왜 안 갖고 왔어요? 아 집에 놔둬놨어요. 왜 아끼는 건가? 비 와서 오늘 비 오니까 혹시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집에 두고 와야지. 그런 건 아니죠? 네. 현진이 왜 안 갖고 왔어? 현진 진짜 아끼려고. 변진 진짜 아껴서요. 살려라는. 순열은 내가 지난주까지만이라고 했잖아. 아, 저 못 떴죠. 조합도 했잖아. 근데 잠깐만, 현지야. 그죠? 잠깐 우리 토요일 날 안 온 사람들 좀 있는데 저 지금 넣는 거 아니야. 왜 안 왔어? 맞다. 나도 지금 톡으로 뜰 거야. 보냈지? 깜빡해. 다이렉트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네. 상관없네? 뭔가 더 뺐어요. 다이렉트 때문에 병원도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네. 아프잖아요. 우리 때는 그냥 다이렉트 하면 뭐 대충 그냥 뭐 그냥 빨간 약 바르고 그냥 빨간 약이 맞는 아니에요. 다리끼 째야 돼요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사과해 주세요. 사과할게요. 네. 자, 역함수는 그야말로 뒤집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인버스! 오! 인버스! 오! 비슷한 느낌으로 무슨 단어도 있어? 뒤집다? 리버스! 오 보는 안 선생님 돼. 영어로 그렇지. 써주세요. 기본 오늘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오케이. 자, x의 원소 a를 y라는 집합의 원소 b로 대응시킨 함수를 f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역함수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 f라는 함수에 a를 대입했더니 b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거꾸로 대응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f의 역함수 f 인버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수의 위치에 써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수 알죠? 지수 알죠? 블랙핑크. 블랙핑크 지금 로제입니다. 끝났어요. 자, 로제. 아파트 들어봤어요? 아파트. 무려 브루노마스랑 신납니다. 지금 브루노마스 지금 레이디 가가랑 콜라보한 거 지금 밀렸잖아요. 지금 로제한테. 지금 브루노마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겠다. 돈 많이 벌겠다. 그렇죠. 돈 많이 벌죠. 우리도 연예인이나 데리고 있어요. 난 실패. 너희는 아직 가능성 있지 않니? 안 돼요. 인성 논란 커서. 인성 논란, 불가능. 학폭 막 걸리고. 그건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가셨어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는 갑자기 내가 왜 했지? 갑자기? 아파트. 아파트는 로제. 지수. 지수! 너희들 지수도 마찬가지로 배운 사람 알겠지만 3의 마이너스 1제곱 뭡니까? 3의 분의 1 아닌가요? 그 역수를 의미하잖아요.
역함수도 우리가 마이너스 1로서 표현을 하는데 물론 얘는 F분의 1은 아닙니다. 물론 역함수를 의미하고 그 역함수는 거꾸로 대응이니까 마이너스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온다. 이게 함수에서 아니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게 될 텐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다. 항상 이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제일 많다 이거야.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앞으로 2년 동안에 이거는 계속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꼭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야. 역함수를 가지는 함수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누굴까요? 자 그렇지. 예를 들어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1, 2, 3이 4, 5, 6, 7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면은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이거를 거꾸로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5는 대응을 지금 못했잖아요. x 이때는 정의역이 얘가 되고 치역이 이 친구가 되는데 정의역의 원소가 짝을 지어주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1대1 대응만이 1대1 대응 함수만이 대응만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실제로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나 2차 함수 그려볼게요.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는 실제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거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지. 왜냐면 1에 대응한다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두 개니까 이런 거는 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없는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꼭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 그걸 같이 해야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그것이 같이 나온 거고 뒤에도 내용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순으로 쓰자면 함수 지난번에 썼습니다. 한번 y는 fx와 기억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y는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는 x의 그래프의 대칭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2차 함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지만 죄인이 왔습니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 친구들 돌았냐? 야 조용 빨리 TV가 빨리 앉아. 돌았냐? 야왜 늦었어요 둘이? 이제 밥을 먹으러 중앙공원 갔었는데요. 머리에 초롱하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이 생각이 나. 그 버스가 와가지고 20분 동안 헤매었습니다. 야 중앙동에서 그냥 걸어와도 15분이면 오지 않아? 20분. 무슨 소리? 쌤 에바예요. 30분 걸리지. 15분 좀 에바예요. 야 나는 아침마다 중앙동까지 뛰어갔다 와. 저희가 치지 마십시오. 걸렸어. 나이스. 누가요? 근데 나 가끔은 갔다 온다고. 가끔은 난 와이프랑 아니 근데 쌤은 안산천 타고 뛰시는 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산천이 아니라 이렇게 꺾어서 가야 되기 너 때문에 길도 왔었어요. 근데 안산천 타면 되잖아. 안산천을 타려면 그쪽 꺾어서 가야 됩니다. 지금 비 옵니다. 아 중앙동에서 여기는 안산천 타고 오면 되지. 나 안산천 타고 뛰어서 스벅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옵니다. 비가 내려서 미끄러웠어요. 그렇지 못 뛰지. 그렇지. 잠까지 값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조용. 우리가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근데 그 2차 함수에서 만약에 모양이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있으면 x는 0 이상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가 있는지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증가만 하니까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 친구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느냐? y는 x의 대칭이므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네. 그럼 얘를 우리가 그 친구의 역함수 f 인버스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궁금한 직무수 누구냐면은 이 교점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이제 다른 선생님도 이제 다른 학생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지.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거를 뭐 다 아는 내용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해요 진짜. 다 새롭습니다 저한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지. 처음 보는 문제? 나도 너희들 시험 문제 보면 처음 보는 거 되게 많은 거야. 매번 새로워.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풀고 학생들은 못 풀지.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사실. 이게 경험의 차이, 그렇지, 경험의 차이 첫 번째. 근데 우리도 처음 보고라니까. 기본을 탄 탐소. 그동안의 기본기와 그리고 여태까지 경험했던 문제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건데, 나는 그래서 항상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진짜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정말 이상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결국 기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이 교점 구하고 싶어. 그럼 이 함수가 지금 2차 함수야. 얘는 미리 얘기하면 얘는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예요 실제로. 그럼 여기는 2차식이 나오고 여기는 루트가 나온다고요. 그죠?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네? 3차? 양면 제곱하면 몇 차야? 4차. 4차 방정식 너희들이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보통은 못 푼다고. 풀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내용 한번 읽어줄래? 지원이는 똥이야. 한솔이는 푸푸인가. 좋았어. 내가 보통 그런 걸 보면은 조용히 그냥 뛰어가는데 오늘은 뛰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못 쌤 갔어요. 넘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핸드폰에 저기 있잖아. 기후 행동 그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그렇지. 지구를 구해야지. 자, 근데 얘는 교점을 구할 때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응? 그러면 얘는 4차 함수가 아니고 몇 차 함수가 되겠어? 2차와 1차와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되겠죠. 항상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실제 값을 구해서 교점을 찾지 않습니다. 무조건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만 내가 무조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건 무조건 통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 보이니?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y는 x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그 친구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나요? 네. 네? y는 x 위에 있어요? 아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왜요? 일단 이런 함수는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함수 한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루지조차 않는다고. 다만 알아두라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누구 때문에 하면 사실 안상고 같은 경우 때문인데, 안상고 성폭은 안 챙겨도 돼요. 파이팅. 다른 학교는 그런 이런 괴랄한 문제가 잘 나오지 네, 않습니다. 교육과정 방 문제 나왔잖아. 자, 잠깐만.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언제나 직선 y는 x 위에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틀린 말이라고. y는 마이너스 x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틀린 말이야. 이거. 그런데 그 틀린 말인데 다음 중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 풀 때는 요걸로 푸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는 한번 알아는 두자라는 얘기고요. 자, 네 번째, 함수와 어떠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지금 누구에 먼저 넣어준 거예요? 함수 x를 g에 먼저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f야. 그러면 우리가 그 함수를 이렇게 써보자고. g에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f에 넣어준 이런 함수인데 그 친구의 역함수면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함수가 지금 fg 합성함수고 그 친구의 역함수는 누구한테 먼저 넣어줘? F f의 역함수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의 역함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넣어야 돼? 누구한테 먼저 넣는다고? F에다가 먼저 넣고 G에다가 다음에 넣는 함수가 이거야.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그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을 풀어줄 때 그 순서가 바뀐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은 함수와 그 역함수는 합성했을 때 항상 어떤 함수가 됩니까? 합성하면은 얘여기 갔다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원래? 그걸 뭐라고 불러? 항등함수. 항등함수라 이거야. 항등함수.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F 합성 G에다가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 이 GX라는 함수는 뭐다? 같다. F의 역함수. 역함수라는 표현이라는 거지. 어라. 문제에서 대놓고 G는 F의 역함수이다 라고 안 줘요. 이렇게 줍니다. 이거일 때 G가 F의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를 대놓고 안 줬고 이렇게 줬구나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시험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G의 합성 X가 X일 때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합성함수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혹시 뭐야? 합성함수 X 나온다고? 어떤 함수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끝이야. 이 합성함수 전체야. 근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물론 하나 더 있지. 마지막 하나 뭘까? 없어요. 실제로 합성함수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합성함수 구해보자. 그거 별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요도선으로 가고 있잖아.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합성함수 구하기야. 합성함수를 구하는 거지. 왜? 물에 빠졌으니까. 호호. 사과하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국회냐? 하다가 이러고 오다가 화냅니다. 사과를 영상까지 찍었는데 이제 뭐하는 짓이야? 미친 것 같아. 미안해요. 예. 구하는 거는 뭐야 그냥 X 대신에 Y 대입하고 사과해요. 나한테 그거 하고 해줘. 네. X 대신에 Y 대신에 X 대입하면은 그것이 바로 합성함수 구한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좋아한다. 와인가 하나 뭐 없는데. 딱 떨어지는 치역과 정의역도 서로 바꿔줘야 됩니다. 치역과 정의역도 서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쉬어야 돼. 그것도 같이 바꿔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제가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올 거니까 거기서 보여드리겠지만 치역과 정의역도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그냥 1차 함수로 쉽게 보여드릴게요. 짠! 얘가 1,3을 지나는 y는 3x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친구에다가 지금 정의역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놔보자고. 이게 정의역이었어.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는 꼭 정의역은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태영아 뭐해? 알람 끄고 있었습니다. 태영아 뭐해? 자, 정의역은 꼭 구해야 돼. 자, 그놈의 역함수는 알람 꺼? 실제로 구해보면은 당연히 얘가 1,3을 지나니까 3,1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즉 y는 3분의 1 x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라고 써야 돼? x를 3 이상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놈의 치역이 3 이상이잖아. 그럼 이놈의 치역은 이놈의 정의역이 3 이상이 돼야 된다고. 정의역과 치역도 바꿔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 역함수를 구하라 했는데 이거 안 썼어. 이거는 그냥 오답이야. 감점이 아니라. 감점도 아니고 나는 오답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정의역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자 생각해보세요. 이 함수하고 같은 함수야? 아니요. 정의역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함수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꼭 정의역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뭐 구하기까지 하면은 역함수는 마무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업 근데 왜 자꾸 끄면 안 돼요? 돼요. 진짜 이들이 개추워요 진짜. 대충. 현준아 바로 끄고 와. 끄라고. 끄고 오라고.
야, 끄라? 자, 야, 내가 한번 해? 어. 내가 끄라고 하면 끌게. 어. 역시 착한 친구. 어딨어? 자 우리 107페이지부터 가도록 할게요. 왜 우기나 즐거웠어 방금? 나온다. 동아, 나도 다음부터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데. 알았어, 우리는 참고할게. 잘 참고할게. 자. 알았어, 네 마음 다 자. 알겠어, 우리나. 눈은 빈.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있는데 변지야 모르겠다면서. 자, 이 친구가 얘를 fx라고 그냥 하지 뭐. fx라고 합시다 그냥. 주어진 그래프가 1,4를 지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1,4를 지날 거고 역함수의 그래프도 1,4를 지난대요. 역함수의 그래프도 1,4를 지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F4는 1이다. 이렇게 1,4와 4,1을 둘 다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우리가 그 함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1차로 나온 김에 함 참으십시오. 하지마 빨리 얘들아. 얘는 못해. 함수와 얘들아 조용히 해봐. 하지 마고. 너네 진짜 다음부터 같이 하지 말고 거면. 함수와 역함수가 자중해. 똑같은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일까요? 1차 함수. 함수와 그 역함수가 똑같이 생긴 1차 함수.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이 생긴 1차 함수는 y는 x. y는 x도 물론 돼요. 마이너스 X. 어쨌든 맞았죠? y는 잘했어. 아니네. 이렇게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는 보시면 알겠지만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도 뒤집어도 어때요? 똑같죠? 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형태의 함수는 항상 함수와 역함수와 똑같다. 이거 한번 넘겨보세요. x 더하기 y는 k 아닙니까? 그럼 x, y를 바꿔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언제나 함수와 그 역함수가 일치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둡시다. 599번 쉽죠 이거는? 제일 먼저 뭐 쓴 거야? 역함수가 1,4 지나면 함수는 4,1 지난다. 그 두 개의 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두 개 나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발 이거 이렇게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쓰는 거는 하지 맙시다. 네, 하지 맙시다. 물론 급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2점 지나면은 x가 3 증가할 때 마이너스 3,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기울기와 한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연습을 해주면 도움됩니다. 나중에.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오늘따라 인생이 너무 힘드네요. 인생이 뭐라고? 힘드네요. 맨날 힘들었어. 살짝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잠시 좀만 더. 쌤 지금 지금이 안 돼. 딱 9시 아니야. 15분이에요. 문제 절반 정도 풀고 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자, 두 번째 합성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어떤 걸로 볼까? 이거 참고로 뒷장까지 있습니다. 네, 내 책이 다 보여요. 좀 많이 풀어요. 두 장까지 있네. 아, 세 페이지네. 네. 나도 두 페이지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만. 일단은 베이직 하나 그리고 터프 하나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아니요. 네. 베이직 하나, 노멀 베이직. 하나, 네. 퍼프 하나. 뭐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60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베이직 중에서 왕 중요 문제니까 지금 2, 3, 4, 2, 3, 4, 2, 3, 4 세 개가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있네요. 네. FG 첫 번째 문제. 자, 이때 나한테 G, F 합성의 역함수에 2를 넣고
F, G 합성에 F4 넣으래요. 이거 그냥 하나씩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요거는 합성함수 역함수니까 F 역함수, G 역함수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G 역함수에다가 2는 얼마 나와? G 역함수에다가 2는 얼마 나와? 2요. 아 잠깐만 이거 표시를 안 했네? 그러면 이렇게 X 좋아. 2는 2 나오죠? 네. 우리 딸들은 2가 빠졌는데 도대체 언제 2가 나올까? 네? 미안합니다. 자, F 역함수에다가 2는 얼마 나와? 3이요. 3. 자, F에다가 4 넣어요. 얼마? 3. G 역함수에다가 3 넣어요. 4. 4. F 역함수에다가 4 넣어요. 2. 좋았어. 끝났네. 더하면 5다. 뭐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때? 우빈이 할 수 있겠니? 동민이 할 수 있겠니? 변지 할 수 있겠니? 잘한 것 같은데. 예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빈이 그거 뭐니? 자, 부스러진 프랑스 사이즈요. 어씨 맛있겠는데. 자, 그다음 실시간에서. 노멀에서 뭐가 있을까? 왕중형 풀어요. 노멀의 왕중에 몇 번이 있을까? 12번이 있습니다. 12번? 그래. 12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 12번 문제 한번 보면은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함수는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대응하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1대1 대응이면서 1은 3으로 간대. 2는 4로 간대. 역함수는 4는 1로 간대. 자, 아니지. 역함수가 1이 4로 간다고 했으니 뒤에서 1이 4로 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남은 애들 3과 1 이어지면 우리가 1대1 대응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거에 가서 물어봤고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 다시 2 집어넣으면 4 이렇게 우리가 함수 쓸 수 있네요. 왕중으로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터프 문제 하나 보고 갑시다. 610 5로 할게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일단 그림이 주어져 있네요. 그림이 주어져 있으면 그림을 잘 봐주셔야겠지. 먼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한 함수이고 이거고 여기는 3은 4로 4는 5로 5는 3으로 이렇게. 그런데 gx는 g도 역시 x에서 x로 대응한 함수래. g라는 함수 역시 x에서 x로 대응한 함수인데 g는 어떤 함수냐? 역함수가 존재하고 1은 3으로 2는 5로 간대. 이게 f고 g도 한번 그리지 뭐 한번.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1은 3으로 가고 2는 5로 간대요. 딴 거 준 거 있나요? 없네. 그럼 나머지 G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없죠? 다른 조건 없습니다. 뭐야,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GF 합성에다가 4를 집어넣고 이번에 FG 합성에다가 4를 집어넣는데요. 그럼 F4가 얼마야? 5 더하기 G4가 얼마야? 모르네? 몰라? 몰라. 큰일 났네요. 큰일이야. 어떡해요. 최대값을 물어봤구나. 네. 최대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가 찾을 수 없어.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없고 최대값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가 F에다가 누굴 넣은 거야? G4를 이렇게 넣은 상태예요. 예. G4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G5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야.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F에다가는 누굴 넣으면 제일 크겠니? 4. 그렇지. 그럼 G4가 4면 제일 크겠네? 네. G4가 4를 만족시킨다면 만약에 파란색 갑니다. 5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2. 2. 이게 당연히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값이 얼마야? 7. 7. 끝이네. 아. 더 이상 큰 값이 가능한가? 잠깐 한번 볼게요. G는 이제 남은 게 얼마야? 4가 가장 큰 값이지. 네. 지금 문제에서 우리는 이 친구가 5가 될 때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G5가 4야. 얘가 좀 커. G5가 4라면 이 친구가 G4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2 또는 1이잖아. 네. 1이라는 게 더 커요. 근데 G4가 1이어봤자 2 나오고 G4가 2어봤자 1 나오잖아. 네. 없는데 이거. 그러면 1 또는 2겠네 얘는? 되는 네.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네. 얘가 제일 크네. 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답 한번 확인해 볼래? 맞아요. 다른 게 혹시 있나? 너무 단순해가지고 당황했어. 토프 문제치고. 일단 맞으면 그냥 둘 중에 큰 거를 찾으라는 거니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하진 않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이번에 성포고에서 나온 문제들 혹시 기억하니? 성포고 문제? 아니요. 그거 일식 대입하는 거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해서 찾는 거? 까먹었죠.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찍었니? 잠깐만 쉬었다가 뒤쪽 문제 가도록 할게요. 그런 거 있었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쉬는 시간입니까? 네, 잠깐만.